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대전과 충남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정부는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방역 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은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제는 확진자가 50명대로 다시 늘어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좀 눈에 뜨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던 것이 이제 대전, 충남까지 내려갔어요. 아마 오늘은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통계는 이제 그저께 통계인데요. 그렇죠. 서울, 경기 쪽의 확진자는 전혀 줄지 않고요. 네. 그 상황에서 대전, 충남에서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공식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어제 발표된 대전, 충남 지역 확진자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아마 전체 확진자 수도 늘고 또 대전, 충남 쪽 확진자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대전의 그 발생 양상은 지금 그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감염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한 감염 두 가지인데 특히 방문 판매 업체는 지금 그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문 판매 업체가 세 곳입니다. 한 곳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받아서 파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 가운데에 이제 60대 여성과 50대 남성 이 두 확진자가 아마 이제 감염을 퍼뜨리는 그 사람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그 방문 판매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방문자가 12명, 이로 인한 2, 3차 감염이 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제 비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이 접촉자 가운데 확진된 사람이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잡힐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특징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역시 방문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분이나 방문해서 물건을 사는 분이나 다 네. 이제 60대 이상 그 어르신들이 많고 두 번째는 방문 판매 업체가 또 미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진술을 거짓말을 하거나 네. 속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역학조사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앞서 이제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 확진자를 양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경로가 확인이 됐습니까?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요. 그 업체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괴정동에 그 방문 판매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남성은 그 방문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0대 여성은 이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방문 판매 그 사무실을 왔다 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환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곳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감염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로 감염됐는지 특히 수도권하고 연계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신천지와 또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신천지는 그 포교의 특성상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활동과 포교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대구에서 있었던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이런 영업직이나 판매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예. 아직은 조사 중입니다. 예. 자, 지금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도봉구의 그 노인 요양 시설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8명까지 이제 늘어났죠.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안에 40명으로 저희가 이제 앞서서는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예. 39명이 됐습니다. 네. 이게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죠. 늘고 있는 양태는 뭐냐면 네. 이제 그 이용하는 분들이 확진을 받고 예. 그분들이 접촉한 사람들, 아. 가족이라든가 또는 뭐 3차, 4차 감염자들이 네네.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붙잡히고 있는 건데요. 여기는 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처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가 13명이 마지막에 이제 양성으로 나왔다는 점. 예. 그리고 그 초발 환자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시는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먼저 이제 감염이 됐고 네. 그 부인으로부터 감염된 그 80대 남성 82살 네네. 할아버님이 빠른 시일 그러니까 엿새 만에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유재복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어제 하루 추가 신규 확진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에
새로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모두 49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네. 국내 확진자는 12,306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49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3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앞서 유재석 위원도 오늘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좀 많은 인원이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추가 확진자는 49명이고요. 네. 격리 해제된 분은 35명, 그래서 1,835명이고요. 사망은 추가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지금 해외 유입이 17명인데요. 네. 네. 이 해외 유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예. 많아서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금이 그 대개 우리가 한참 2월, 3월에 그 확진자가 많았을 때 그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지금이 이제 금어기가 풀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어민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농번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촌 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와 극동 지역, 뭐 우크라이나나 이쪽에 이쪽 지역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명이고요. 대전이 6명, 경기가 11명, 그다음에 제주도가 3명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주도는 3명이 전원이 다 외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네. 그 해외 유입 사례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그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얘기인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숫자를 이렇게 일일이 분석하지는 않았고 네. 방역 당국에서 저한테 설명해 준 것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제 하루 동안에 추가 확진자가 모두 49명. 그러니까 전날에 비해서는 10명이 줄었습니다. 조금 오늘 좀 숫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상황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각각 집계된 그 확진자 숫자가 바로바로 이제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네네네. 기억이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제 잡히는 경우가 있고 또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아마 이제 계속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49명도 적은 확진자 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데요. 일단 지역 발생이 32명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확진된 것을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이 모두 17명으로 어제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대전과 충남 지역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방역당국에서 고민이 큰데요. 자, 어제 방역당국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고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에 주의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방역당국에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에서 시작된 감염 전파가 종교시설, 학원, 그리고 버스 등 우리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고 요양시설, 종교시설, 방문 판매업소 등 고령층의 감염은 물론 어학원이나 헬스장 등을 통한 청년층까지 세대 구분 없이 개별적인 군집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집단 감염이 좀 확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5월 초로 들어가 보면은 5월 6일 날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거든요. 네. 그때 이태원 클럽발이 시작이 됐고 네. 결국 거기에 연장성산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다행히 그 부천의 쿠팡발은 대규모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 이외에 롯데도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우리 방역이 어느 정도는 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이전의 상황에서 젊은 층들이 많았던 데 비해서 최근에 와서는 계속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만큼 중증으로 갈 확률도 늘어나고 병상을 차지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5월 초만 해도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감염원을 모르는 환자들이 뭐 거의 5% 정도에 예.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10.5%까지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이 지금 하루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네네. 부분들이 앞으로의 대규모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은 대전 지역,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서울 수도권에서 이 방역 당국의 통제가 결국은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고 결국은 자발적인 진단을 해야만 어느 정도 고리를 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대전까지도 갔고 거꾸로 대전, 충남 지역에서의 환자도 서울로 다시 오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또 이 수도권의 특성상 전국으로 퍼지는 데는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라고 그래갖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면은 사실은 진단 검사 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는 것뿐이지 네.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것을 방역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좀 아슬아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지만 네. 우한인 경우에 있어서 1000만을 사실은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경인 경우에 있어서도 160명 정도 나오는데 35만 명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선제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 취약 지역이라든지 혹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의 자발적인 자기가 종선이 의심이 되면 뭐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먼저 받을 수 있는 무료로 네.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많은 양 지금 서울시는 10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이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울시에 1000명 하고 있다는 것은 무작위로 무료로. 검사를 한다는 그거는 얘기인가요? 무작위라기보다는 자기가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무료로 1000명을 해주는 골라서 거죠. 하기 예. 때문에 예, 예.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숫자가. 즉 우리 방역 당국의 예산, 특히 지자체의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역량이 되는 한은 최대한의 진단 검사를 해야만 무증상자를 찾아낼 수가 있지. 네. 지금 이 방역 당국의 통제라는 것은 어디선가 진단이 나와야만, 즉 증상이 나와야만 진단이 되고 동선을 찾아가면은 결국은 늦을 수밖에 없고 N차 감염이 일어난 다음이거든요. 네. 네. 계속 이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대전, 대구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무증상 감염, 즉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것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해야 되고 지금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인데요. 아주 정밀한 항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어디가 감염이 되었었는지 우리가 어디가 취약 지역인지 네. 혹은 감염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증으로 가는지까지도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역 진단 방법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또 신속 진단 키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꼭 유전자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급할 경우에는 정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신속 진단 키트를 가지고서 진단을 함으로 해갖고서 여러 가지 방어할 수 있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신속 진단 키트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진단 검사를 해보는 유전자 진단으로서 확진 검사를 다시 해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쓰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 유전자 PCR 검사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좀 진단 검사가 그러면은 다른 게 어떤 게 가능한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단은 PCR 진단밖에 네. 없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면역 진단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정확하지 않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면역 진단이라는 거는 면역 어떻게 진단이라는 어떻게 건 다른 거예요? 우리 몸에 예.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항체가 생깁니다. 네. 생기는데 시간은 약간 지나면서 IgM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방어 항체거든요. 그다음에 기억 항체로 치료가 완전히 완치가 되면 IgG라는 것이 생깁니다. 예. 근데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들은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볼 수가 있지만 예.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거의 양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양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양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IgG라고 그러면은 양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면역력이 생겼다. 네.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감염이 되어서 다 나았기 때문에 양이 충분하다. 그럼 뭘 뜻하는 것이냐면 이 사람이 접촉했던 동선들에도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이 사람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 예. IgM은 더합니다. 최근의 감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또 이 사람이 접촉한 사람들은 다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PCR 진단에 비해서도 훨씬 간단하고도 많은 수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체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당뇨병 진단하듯이 체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또 항체 진단 키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래피드 신속 진단 키트들도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이 무증상 감염의 전파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출도 또 개인적인 문제는 좀 떠나서 예. 개인이 지금 감염됐냐 안 됐냐 이런 문제가 예. 아니라 예.
전체적인 분포에서 어디가 취약하냐, 또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이 정책의 효과가 과연 우리 지역사회 노출은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데, 또 새로운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키트들이 그러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된 상태에서 지금 국내에서 시중에서 쓸 수 있는 없습니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해외에서는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요. 일본, 미국,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8,000명 해서 동경의 항체 형성률이 0.1%라고 보고가 나왔는데 이것이 실제 발표한 환자 수에 비해서 뭐 10배 이상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도 99.9%가 감염이 안 되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8,000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데는 15만 명씩 하고요. 미국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뉴욕주에서 항체 진단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90% 이상 정확하다고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관계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밀한 진단 검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깜깜이 환자가 10%가 넘는다고 했지만은 또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전파가 돼 있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지금 지역 사회에 얼마나 환자가 있는지 뭐 방역당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자발적인 검사가요? 모든 검사 다 합쳐서요. 다 자발적인 합쳐서, 예. 검사도 물론 있지만, 자발적인 검사는 어떤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은 다 자발적으로 무료로 예.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입영 장정들도 수천 명씩 매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만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어딘가에 구멍구멍 뚫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취약 지역을 우리가 이제 좀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보면은 지금 이게 뭐 일손이 부족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물론 공항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증상 환자가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아, 근데 이 부분은 예. 무증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귀국한 다음에 2주간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전수조사를 해서 네. 지국의 입국 상황으로서는 그걸로는 그것은 다 충분히 막을 수 충분히 있는 막을 거군요. 수가 예, 있는데 예.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입국자가 많지 않고 예. 전수조사도 할 수 있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도 마련했지만 이것이 뭐 전에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네. 모든 나라들이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딱 막아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어떻게 검역을 잘 할 것이냐는 좀 더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국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자가격리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능동감시, 뭐 여러 가지 자가 입국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지역 사회에서의 전파만은 막을 수 있는, 즉 무증상 환자가 들어와서 2주간이 지난 후에도 발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찾아가서 잘 격리를 시키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는 그 최근에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를 갖고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요. 사망자 가운데 4분의 1, 그러니까 25% 되는 사람들이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타났다고요? 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인데요. 예. 최근 지금까 어제 기준으로 하면 우리 사망자가 280명인데요.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 70명입니다. 그래서 25% 정도가 되고요. 뭐 참고로 다른 그 분석 자료를 보면 55%는 그 시설이나 병원이고요. 네. 11%가 신천지 관련이고, 그다음에 이제 7% 정도가 확진자 접촉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발생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도 이렇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채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거리가 될 수 있고요. 사망자 평균 연령이 77.6살입니다. 굉장히 고령자의 사망이 이제 몰려 있는 것이고요. 65세 이상이 243명으로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최근 2주간에 또 집계된 내용도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발표된 최근 그 2주간에 자료. 이거 말고 최근 2주간의 깜깜이 환자 같은 경우는 10%이지 넘은 10.5%까지 올라갔었죠. 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제 원인은 이른바 깜깜이 감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A라는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이 사람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B라는 사람에게 감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 상태에서 만약에 완치가 됐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감염 경로를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그러네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깜깜이 감염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무증상이 늘어나면 깜깜이 그 감염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B라는 사람의 감염원을 찾는 역학 조사가 거의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수도권 또 그리고 지역을 넓혀가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취약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좀 제고하라. 한번 다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취약 시설을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적절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수도권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취약시설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집합 금지라기보다는 좀 더 진단검사들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느냐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환자가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를 먼저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좀 너무 적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과연 그럼 수도권에서만 해야 될 일이냐. 지금으로 봐서는 이 지역적으로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 깜깜이 감염, 즉 감염원 미상이 많이 나올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다단계 판매 같은 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걸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감염이 나타나고 위험이 징조가 보일 때는 바로바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 학교 문을 닫아야죠. 예. 네, 그것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여러 가지 모임들, 교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규모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방역으로 보면 대규모 교회들은 잘 하고 있어요.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소규모 모임들에서의 열악한 밀폐된 환경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방역에서 아무리 집합 금지를 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모임이 아닌 사모임으로서 지역 예배라든지 구역 예배 같은 것들을 모이고 신도들끼리 몇 명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것들을 방역 당국에서 집합 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개인 수칙을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네. 방역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야만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의 방역으로만 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폭발적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어쨌든 뭐 방역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야 될 그 개인 수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마스크 쓰기인데 이제 이 마스크 쓰기 때문에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입건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달 26일에 정부에서 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나왔던 뭐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승차를 거부를 하면 당연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 구로구에서 버스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니까 이제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 아니면 내려달라 얘기를 하니까 막 욕설을 한다거나 심지어 중구에 있는 그 정류장에서는 뭐 30분 동안 뭐 말다툼을 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마스크에 끈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사하고 이제 말이 오가다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싸움이 붙는 그런 네네.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조금 그 버스 기사가 아닌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승차 문제를 좀 찾아야 되는데 너무 좀 섣불리 발표한 건 있지 않은가. 근데 방역 당국이나 이제 정부는 아직도 하여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만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버스 기사하고 뭐 실랑이를 벌이기 이전에 마스크야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쓰고 다녀야 될 텐데 말이죠. 좀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